혹시 1960년생 쥐띠이신가요? 드디어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기본 혜택과 소득 조건이 필요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추가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알려드릴 내용은 의료비 관련 혜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혜택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임플란트와 틀니 혜택이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이 3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하나에 120만 원 정도가 들지만 본인은 약 36만 원만 내면 됩니다. 틀니도 평균 150만 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45만 원으로 줄어드니 혜택을 누리기엔 지금이 적기입니다. 무릎 관절 수술도 걱정하지 마세요. 65세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약 2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면 약 4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암치료 혜택도 추가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암치료의 본인 부담률이 5%로 제한됩니다. 최근에는 치매 조기 검진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에게는 무료 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 진단 시 치료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혈압, 당뇨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여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부터는 만 66세 어르신들에게 폐 질환 검진과 신체 활동 평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 이 혜택들도 꼭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교통비 할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무료 혜택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요금까지 완전히 면제해줍니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버스 요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열차 요금은 평일에 한해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기존 요금 59,800원이 41,900원으로 줄어듭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약 4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죠. 이런 혜택은 코레일톡 앱이나 가까운 기차역에서 나이 확인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예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차역 가서 예매하려고 하면 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할인 혜택을 받고 예약하는 방법은 코레일톡 앱에서 인원을 경로로 지정하고 연령 확인 후 예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공 할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요금을 10%나 할인해줍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면 약 10만 원의 항공료를 9만 1,000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약 18,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새롭게 추가된 소식인데요. 서울시는 어르신 전용 셔틀버스를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정된 주요 노선에서 무료로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서울시청 공식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또는 해당 자치구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금리를 0.5% 추가로 우대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또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료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득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감면은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혜택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그리고 가구 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은 가구 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15만 2천 원, 2인 가구는 21만 7천 원, 3인 가구는 약 30만 4천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현금 형태가 아닌 가스비, 전기료, 연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도 중요한데 전기요금 복지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월 최대 16,000원까지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월 최대 10,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월 최대 8,000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라면 월 최대 16,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한전사이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감면 혜택 외에도 지역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며 경기도와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탄 사용자 가구에게 연탄 쿠폰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3만 원이며 이 기준의 50% 이하라면 약 112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와 전기료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놓치지 않으려면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나 한국전력에 문의하세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통신비 절감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분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다행히도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 통신사에서 시니어 전용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G U+의 시니어 16.5 요금제는 월 16,500원이 기본 요금인데요. 선택 약정 할인과 복지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월 6,188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추가 감면이 적용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초저가 요금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통신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와 레저 혜택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공공시설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기획 전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도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CGV 기준으로 일반 관람료 14,000원이 약 7,000원으로 50%나 줄어듭니다.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2025년부터 어르신들에게 전국 국립공원 주차비 면제 혜택을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대전시는 어르신을 위한 스포츠센터와 문화센터를 운영하며 무료 광자와 수영장 이용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일부 공공 캠핑장은 어르신들에게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총 5가지의 혜택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선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혜택은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만 65세가 되면 할인 혜택을 딱딱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알아봐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방문해 구체적인 정보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은 항상 소지하시고요. 혹시 놓치고 있는 혜택이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많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